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박수까지. 네, 이번 시험 부동산 등기법이 조금 주사보 문제랑 많은 부분이 겹쳤고요. 최신 얘기하고 최신 선례가 꽤 많이 나온 편이에요. 제가 특강 때도 그렇고 마지막 강의할 때 그 주사보하고 서기보하고 사무관 승진 문제는 꼭 쥐고 들어가서 끝까지 보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 매해년 그랬어요. 매해년. 올해 제가 전반적으로 문제를 저도 이제 풀어보긴 하는데 옳은 것을 찾아라가 3문제 정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문제가 옳은 것을 찾지 않고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네, 나중에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지문들이 길지는 않았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지문이 다른 지문에 비해서 지문은 길지 않았으나 생각지도 않았던 기존에 나왔던 기출 지문이 아니라 기출 지문 밖에서 꽤 많이 나왔습니다. 구석진 데서 꽤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올해 주사보라든가 이제 큰 논점이 될 만한 건 굵직굵직한 건 웬만한 건 다 나왔고요.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기본 강의할 때도 얘기했던 외국인 재외국민은 안 나왔어요. 인감증명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인감증명을 살짝 틀어갖고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나왔잖아요. 제가 특강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인감증명 정말 중요한데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나왔으니 올해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틀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얘기했는데 그게 나왔죠. 그런 부분이. 원래 시험 보고 나면 저도 이제 강사다 보니까 이런 걸 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맞고요. 일단 시험 보시느냐고 수고 너무 많으셨어요. 예, 그 시험을 보고 나면 잘 봐도 후회고요. 이게 점수가 좋지 않아도 후회고요. 후회 막급입니다. 항상 뭐 지금 와서 뭐 제가 해설 강의할 것도 아니고 그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런 의미가 별로 없더라고요. 특히 지금부터 이제 나눠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올해 점수가 안 되셔가지고 동차반에 오실 분들도 계실 거고 다시 1차를 가셔야 되는 분도 계시고 처음으로 동차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미 2차를 어느 정도 맛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공부하는 방법은 다 틀립니다. 1차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1차 점수가 이제 어느 정도 뭐 비슷하게 나왔다. 이제 학원에서 각 학원마다 이제 설명회를 통해서 지금 컷을 발표를 하고 있죠. 예,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저도 수험생이었잖아요. 학원에서 발표하는 컷은 믿을 게 못 돼요. 예, 당일날 가봐야 알아요. 학원에서 높게 측정을 했는지 아니면 낮게 측정했는지 그달 가서 보여지는 거지 타 학원하고 여기 세 학원 중에 저희 학원이 낮더라도 높더라도 그게 기준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냥 마음의 위안이고 그걸 믿고 싶은 그 마음이 꿀떡 같은 거지 실제적으로 그 점수가 되지는 않아요. 제 경험은 또 그랬어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이 법무사 시험에 들어오셔서 합격해서 나가실 거라면 계속 질주하시는 겁니다. 예, 지금 와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이미 소문은 있는 대로 다 나갔고 예, 빼도 박도 못하고 이제 들어왔잖아요. 예, 이거 약간 그런 게 마약성 그런 게 있고 공부를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공부가 너무 재미있고 야 이런 세상에 내가 딱 이 적성이 너무 맞았는데 너무 돌다 왔다는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시험장 가봤더니 젊은 친구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긴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40대, 50대가 수험생이 되게 많이 늘었어요. 그만큼 이제 100세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예, 수명이 정말 길어졌다는 걸 이번에 또 제가 가서 느꼈는데 확실히 40대, 50대가 정말 많아졌어요. 20대들은 이제 멋모르고 들어오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 나이가 이런데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100세까지 쭉 사실 건데 뭐 걱정이십니까? 그런데 시험은요 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길면은 이게 치아가 망가지고 무릎이 나가고요. 예, 근육도 다 빠지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설명회 할 때 공부는 여우같이 해야 된다고요. 예, 늘어지시면 안 돼요. 이번에 동차를 준비하시든 아니면 1차에서 점수가 얼마 정도 안 됐기 때문에 1차 과목과 겹치는 과목을 들으시는 분이든 아니면 2차를 다시 흔히 말해서 제가 복학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2차를 다시 복학하시는 분들은 공부 방법이 확실하게 다르셔야 돼요. 처음으로 들어오시는 2차생들은 이번에 동차반 절대로 전부 다 실강 꼭 들으시기 바라고 나는 이번에 잠깐 2차 시험장을 구경 삼아 가겠다는 그런 배부른 소리를 하실 분들이라면 차라리 다른 합격 점수를요 다른 분한테 주세요.
예, 남들은 못 가서 난리인데 그 2차 티켓 받으신 분들이 실강 안 들으시고 동강을 들어서 편안하게 공부하실 거면 예, 그거는 별로 이렇게 도움이 전혀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즐겁게 공부하시는 건 좋은데 좀 약간의 여러분한테 나름대로 제가 채찍질을 쳐드린다면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어요. 예, 딱 정해져 있어요. 뭐 한두 명 더 구제해주지 이런 거는 없기 때문에 그 명수에 들어가려면 이 꽉 깨물고요. 정말 미친 듯이 공부하셔야 돼요. 아마 2차를 여러 번 갔다 오신 분들은 똑같이 느끼실 거예요. 1차는요. 수험생이 아니에요. 1차는 수험생이 아니라고요. 그냥 법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하시는 거고 진정한 수험생은 이제부터예요. 이제부터. 2차부터 진정한 수험생이고 2차부터 정말 법률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이 초석을 마련을 하는 거고요. 1차는 2차를 충분히 책을 보는 데 있어서 문제 케이스를 푸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이해력을 받쳐지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차반은 무조건 실강을 듣고 매일매일 본인이 100% 이거 전부 다 소화 못 하거든요. 소화할 수 있는 만큼 소화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재기득권, 재동차 되시는 거죠. 2차 갔다가 다시 돌아오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쓸데없는 거 보지 않기. 예, 쓸데없는 거 보지 않기. 그래서 시간은 지금 87일, 86일 정도 남았죠. 얼마 안 남았어요. 뭐 이렇게 흥분하다가 보니까 나흘이 지나갔고 며칠 지나갔죠. 그러면 이제 정말 볼 것만 보고 올해 1차에서 나왔던 민법 지문, 민사집행 지문, 부동산 등기법 지문을 가지고 2차 논점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 제가 2차만 여러 번 봤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예, 저는 법무사만 공부했어요. 법무사만. 비법대생으로 법무사만.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았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그 해에 나왔던 민법 지문, 부동산 등기법 지문, 민사집행법 지문은 2차와 굉장히 연관성이 있고요. 특히 1차 부동산 등기법 같은 경우는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해 예규가 바뀌기 직전에 나오는 예규와 관련된 문제를 자꾸 시험 전에 그 예규가 나오기 전에 문제를 던져줘요. 그게 바로 작년에 토지개발 등기 규칙과 관련해서 작년에 나왔는데 올해 또 나왔던 거. 그 다음에 올해 지금 신탁 등기가 예규가 바뀌었어요. 예, 시험 직전에 5월 말경에 신탁 등기가 바뀌었어요. 신탁 등기가 바뀌면서 올해 서기부 나오고 주사부 나오고 법무사 시험 나오고 그러면 또 어디로 튈까요 이게? 예, 어디로 튄다고 정확하게 말씀 못 드려요. 그러면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또 오늘 아침에 또 사무실로 뭐가 팩스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서울중앙에서. 상속 등기 후 경정 등기에 대해서 업무 지침에 대해서 1675호, 예규 번호까지 외우겠어요. 아침에 나오는데 아직 종합법률정보에 뜨지 않았어요. 예규가 새롭게 나왔어요. 작년에 2차 논점으로 뭐가 나왔냐면 일부 말소임의 경정 등기가 2차 20점, 10점, 10점 쪼개갖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2차에 있어서 그것도 일부 말소임의 경정 등기잖아요. 그럼 신청서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신청서. 그래서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거는 저는 1차만 강의하지 않아요. 제가 1차 강의할 때 어디 1차만 강의하던가요? 네, 저랑 강의하신 분들은 제가 강의가 1.5차라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1차만 강의하지 않아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2차를 통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1차 백날 기본적인 거 뭘 많이 안 하냐. 많이 하면 뭐예요. 시험 가면 다 틀려갖고 오는데 안 나오는 걸. 예, 많이 아는 것은 자랑질인 것이고 나의 점수화가 절대로 되지 않아요. 예,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구슬도 꿰어야 이게 보배가 되듯이 아는 거는 아는 것이고 시험은 시험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동차반 말씀드리고 제 동차반 들어가신 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 나온 민법, 부동산 등기법, 민사집행법 해설지 나눠드리는 거 집에 가서 찢어먹고 어디 갖다 던지지 마시고 해설지를 읽어보세요. 차분히. 에이, 시험 망쳤으니까 덮치고 찢어버리고 나는 이제 점수가 높았으니까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옆에 나눠주고 하지 마시고 오늘 돌아가실 때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판례들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올해 1차 점수가 안 되는데 동차반 수업을 들어야 되겠다.
예,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다 듣는 건 좋아요. 예, 여러분들이 1차에서 점수가 안 돼 동차반을 듣는 걸 때는, 들으실 때는 하나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2차 시험장을 가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2차와 관련된 민법하고 부동산 등기법, 민사소송법은 철저하게 공부를 많이 해둘 것. 이것은 왜 말씀드리냐면요. 민법은 어차피 1차하고 2차 간극이 굉장히 커요. 제가 1차 때도 저도 민법 점수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예, 그럼 동차 점수가 잘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왜냐하면 아까 어떤 분하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차를 수업을 때 어떻게 듣냐면요. 그 잠바 아시죠? 오리털 파카. 오리털 파카에 탁 구멍 떨어지면 오리털이 촥 날아가듯이 공중에 뜬 것만 저희가 공부를 해요. 근데 2차는 그렇지 않아요. 몸통이 있으면 예, 몸통에 털을 잡아주는 부분이 있고 털이 나와 있잖아요. 2차는 이 몸통을 중심으로 해서 털이 어디에, 어느 부분에 무슨 색깔, 어느 길이 이게 나와야 되는데 1차는 그렇게 공부를 안 해요. 1차를 이번에 안 되셔서 다시 공부하시는 분들은 2차의 눈으로 1차를 다시 보시게 되면 아, 내가 1차 민법을 요 따위로 공부해갖고는 2차는 정말 공부를 이거 통과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점수가 1차에서 만일에 2차로 넘어간 데서 민법 점수가 5개 이상 틀렸다. 예, 10개 이상 틀렸다면 다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민법 미친 듯이 공부하셔야 돼요. 1차에서 그 합격권에 빠르게 도달하시는 분들이 1차에서 5개 안쪽으로 틀리셔야 돼요. 2차 갔다 다시 돌아오신 분들은 5개 안쪽으로 틀린단 말이에요. 내 점수가 민법이 어느 정도다 그러면 1차는 둘째 치고 2차 가서 민법 미친 듯이 하셔야 돼요. 미친 듯이. 뭐 민법만 하나요, 저희가? 아니잖아요. 민법이 안 됐으면 뭐가 안 돼요? 민소법도 안 되고요. 크게 2개가 안 되면 뭐도 안 돼요? 민사소송도 안 되고 또요. 소장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도미노예요. 도미노. 네, 그래서 1차 가셔서 아 이게 점수가 안 돼가 아이씨 동영상 찍는데 쪽팔려 죽겠는데 이거 하지 마시고 2차의 눈으로 부동산 등기법도 마찬가지예요. 2차의 눈으로 아 이게 이렇게 되니까 예, 등기법이 우리가 1차에서 배울 때는 이런 부분을 배워야 되는구나. 내가 1차에서도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 칼을 가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들어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요. 나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예, 여기서 1차에서 빨리 붙었다고 지금 2차 통과한 거 아니에요. 제가 1차 통과하고 2차 통과하고 난 다음에 느낀 건 뭐냐면 1차 딱 처음 붙을 때는 되게 신나요. 이야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2차가 붙어야 진짜고요. 2차 붙어도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야 예, 정말 법무사죠. 증만 따면 뭐예요? 예, 어디 장롱면허도 아니고 운전면허증도 아니고 장롱면허면 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1차 지금 점수가 간당간당하다, 나는 불안하다. 그러게 점수가 어느 정도 돼서 이게 지금 형성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요. 민법, 민소법, 부동산 등기법은 미리 해놓으시고 그래도 내가 한 1, 2점, 학원에서 설명하는 1, 2점에서 조금 모자란다 그러면 무조건 형사법은 미리미리 예, 곁다리로 약간씩이라도 공부해 두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민법이나 민소법이나 그 부동산 등기법은요 해놔도요 1차에서 또 써먹을 수가 있고요. 보는 방법이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면 내년 동차를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부동산 등기법을 여기서 해설할 것도 아니고 이제 와서 부동산 등기법은 어떻게 공부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무의미하고 동차로 다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건 제가 낚시질을 하는 거죠. 나쁜 강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진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각각에 따라서 공부 방법이 다르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1차에서 공부하던 방법으로 2차를 가시면 좋겠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조금 다른 방법으로 가시고 1차 할 때 조문 안 보신 분들 2차 가셔서는 진짜 조문을 강사가 안 보니까 따라 안 본다? 언제부터 강사 말을 잘 들었다고 그렇게 강사 말을 따라서 조문을 안 보시는지 조문 꼭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2차에서 오랫동안 있어봐서 알아요.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뭐든지 습관 들이기 전에 습관을 만드는 게 좋아요. 나쁜 습관은 고쳐지지도 않아요. 처음 습관 들이실 때 시간이 오래 걸리시더라도 조문 많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차에서 지금 간당간당 하시는 분들은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네가 먼저 나가나 내가 먼저 나가나 칼을 가시기 바랍니다. 예, 어차피 나가게 되면 같은 동종업계 사람들이죠. 그리고 시험 공부는 둘째치고요. 만약에 시험 점수가 좀 그렇다, 1차에서 별로 점수가 안 되신 분들은요. 아까 어떤 분하고 제가 설명을 했긴 했는데 시험은 준비 땅 하고 뛰어나가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지금 저희가 뭐 등록을 하든 뭐 어느 학원이든 등록을 하기 전에 며칠 남아있죠. 그러면 본인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 공부 스타일이 어떤지, 뭐가 문제였는지. 작년에 했던 방법이었는데 이만큼 점수밖에 안 나왔으면 방법을 바꾸셔야죠. 방법을 바꾸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예, 오늘 아침에 제가 치약을 짰는데 끝에서부터 짜야지 하는데 어제 중간에 짰던 게 갑자기 끝에서부터 짜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은 먹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3, 4일이든 하루 이틀이든 어디 저기 산에 가서 멍을 때리고 커피숍에 가서 멍을 때리는 한이더라도 한번 본인을 되돌아보시는 시간을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반성 없이 앞으로 나가는 건 없어요. 분명히 반성을 한번 해보시고 점수 좋으신 분들은 좋은 느낌으로 출발을 하시면 되겠고 이번에 2차 다시 돌아오신 분들은 다시는 이놈의 시험장, 이 수험생 생활 지긋지긋한 거 빨리 끝내시게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똑같이 있고요. 열정도 똑같은데 열정은 다르더라고요. 학교 책에 요즘에 그 베스트셀러 중에 뭐가 있냐면 1등은 너처럼 공부하지 않았다예요. 합격한 사람은 여러분들처럼 공부하지 않아요. 뭔가 하나는 희생을 하고 뭔가 하나는 독하게 굴었기 때문에 합격을 하는 것이고 그 점수가 나오는 거지 나처럼 잘 거 다 자고 음악 들을 거 다 하고 게임할 거 다 하면서 마실 거 다 마시면서 공부하지 않아요. 합격하는 사람들한테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쟤는 노는 것 같은데 합격한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만큼 설명드리고요. 만일에 1차 점수 안 되시는 분들 계시면 뭔가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차후에 저희 팀장님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하셔도 되고요. 제가 뭐 어느 학원을 등록을 하든 상관없이 재능기부에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